자, 여러분 27페이지 보시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먼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면 동영 3주차, 4주차는 미리 배부가 될 건데 미리 문제를 풀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그 3주차, 4주차는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보지, 여기 학원에 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면 제가 해설 강의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만 3주차, 4주차를 연달아 해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시면 먼저 매매예요. 자, 이전하는 자 측면을 봤을 때 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그 다음에 교환이요. 교환은 거래 양당세라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죠. 그래서 갑소유 A 건물, 을소유 B 토지 서로 맞바꿀 때 요거.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봅니다.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법인의 현물출자요. 설립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자가 부동산 같은 것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설립회사에. 그러면 설립회사부터 뭘 받아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죠. 주식을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고,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하는데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전했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고, 이혼에 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이전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여자가 그 헤어지면서 그 전 남편한테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걸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하면 역시 또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조세 물납도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자체에 세금을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고 어떤 대가를 받습니까? 조세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세금을 내는데 아니 또 거기다가 또 세금을 내라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분기 탱천해가지고 어떤 임금 수강생분이 질문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양도세가 과세되려면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하고. 다만 꽃표시를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위자료를 주는데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위자료를 주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세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이외자 간의 부담 보증의 경우에 그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수중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 증여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에 대해서 양도에 해당하고, 수용 강제적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죠. 양도에 해당하고,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제 친구 얘기인데 좀 물어봐도 되냐고 하면서 사업이 망했는데도 거기다 그 망한 사람한테까지 세금을 받는다는 건가요? 하면서 하는데, 자,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1억에 샀는데 7천에 경락이 됐다. 그럼 마이너스 3천이죠?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고, 어떻게 전에 과세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데,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이거 공매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으로 매각, 변제, 충당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 28회 때 나왔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채비지를,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해요. 우리가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 완전히 공사병에 충당해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환지 처분에 의한
환지 처분에 의해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관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가만지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였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환지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으면 갑은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수령해야 되고 청산금 수령해야 되고 자 그럴 때 이 청산금 수령의 경우에 가만지요. 환지 권리 줄어든 가만지의 경우에는 줄어든 것만큼 환지 권리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양도세부가 됩니다. 가만지 양도해당하고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를 분할의 경우에 갑을이 50%씩 공유하고 있다가 갑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를 분할의 경우에 자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 유상이전으로서 양도해당합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를 분할은 양도해당하고요. 양도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무상이전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무상이전 양도해당하지 않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나왔다시피 양도담보된 재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한다고 그랬고 공유물의 단순물할이요.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물할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근데 아까 바로 위에서 봤다시피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양도해당하고요. 환지 처분으로 지번 지목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수유자와 사업시행자세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 충당되는 경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된 토지 면적이 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 초과하지 않았어야 돼요. 초과하면 양도를 봅니다. 지적 경계가 삐뚤삐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경계를 정하기로 할 때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다시요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 초과하지 아니해야지 초과하면 양도를 보고요.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물에 판시돼서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돌려주라고 그래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환원.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신탁 해지로 인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믿고 맡기거나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거나 이런 것들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양도해당하지 않고 배우자 직계존 미소권의 양도요. 무슨 한 입을 돕고 다는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부가 합니다. 단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 미소권의 양도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한다거나 아버지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경납받는다거나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부부간에 교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양도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증여로 추정하고요.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이요. 우리가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해당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혼의 위자료로 양도세 상부건으로 위자료 주면 안 된다.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낸다. 단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 몸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자기는 어떤 자기라고 그랬어요? 물상보증인 자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타인 배우자 직계존 속 이비자 간에 부담보증하는 경우에 증여하는 토지가액은 5억이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은 3억인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계산 문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요? 3억 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이 3억 원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3억 원입니다. 양가로 2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 간의 부담보증의 경우에는 항상 양도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배우자 직계존 미속 간의 부담보증했다. 아빠가 중고등 자녀한테 부담보증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제가 학원 끝나고 와가지고 편의점 알바해서 갚을게요. 아니면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보증했더니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요. 결국 남편도 갖다 갚으니까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부가 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줄 때 그냥 집 사주는 것보다는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이렇게 부담보증이 하면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양도세로. 자, 만약에 5억짜리 토지인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채무 갚아야 하는 돈 뺀 나머지 채무인식 이외 재산 부분은 증여세로. 이렇게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얘기다. 그래서 항상 양도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채무인수사실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3번의 양가로 1번이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양도담보된 자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대물변제로 보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당하지 않지만 이렇게 채무 불이행 등의 사를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로 봅니다. 양가로 2번이요.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의 경우와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잘못한 거 돌려주거나 믿고 막 탔다가 돌려주거나 이런 것들 신탁, 소유권 환원 이런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4번 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토지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본다. 예? 자,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로 본다. X입니다. X.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금방 봤잖아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고 5. 다만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100분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5번 경매 공매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맞고요. 자, 6번부터는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고개 또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보겠습니다. 목 운동 다시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요. 문제 푸실 때 항상 여러분들 마킹하는 거 주의하셔야죠. 밀려 쓰지 않도록 똘똘한 문제 먼저 풀었어요. 근데 나중에 밀려 쓰지 않도록 항상 칸을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지. 항상 보면 학원마다 보면 한두 분씩은 매년 보면 시간 안배 잘못해가지고 마킹하고 있는데 답안지 뺏기고 그래서 울고불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해마다 한두 명씩 나오는데 절대 그러지 않도록 시간 안배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예? 예.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보시면, 아이고. 자, 28페이지 오른쪽 자 상단에 보겠습니다. 6번부터 봅니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로 한다. 자, 여러분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양도 및 취득시가. 그래서 계약서와는 상관없고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 근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률입니까? 아닙니다. 양도세는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이에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이에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이에요.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주식은 명의개소일인데 그냥 우리는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세법이니까. 근데 정확한 것은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7번에 양가로 1번입니다. 장기하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할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이죠. 그래서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상수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양가로 2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그렇죠? 이 경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양도식인 대금 청산일 판단 시 그 대금에는 양도세,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 판정이 돼야지 양도세가 계산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는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맞고요. 8번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이다.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증여 받은 날.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이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이고요. 자, 그래서 8번 X고 9번 도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O, X요. 요거 X입니다, 여러분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해야 되는데 쇠도끼, 자 산신령님한테 돌려받아서 물에 좀 찌그러지고 이끼도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잖아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 취득 시료여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에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이에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에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증가 감소된 토지가 금도끼, 은도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빠지면 틀리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 그럼 틀리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에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개발 사업 같은 거 벌어질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A라는 토지를 환지받았을 때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 빗금친 부분은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9번 X고요. 10번입니다.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 취득 규정이죠. 규정에 의해서 점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 접수일을 양도세상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점유 개시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은 평원공연의 소유사로 20년 전에 점유를 개시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효가 20년의 시효가 만료하고 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럴 때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요거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점유 개시로 소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점유 개시. 양도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규정시키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했으니까 점유 개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그래서 X고 11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있어 당해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재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X입니다. 이 자산 당초 취득입니다. 그 자산은 당초 취득이래요. 자, 요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온 싱글들 얘기해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돌아온 싱글들 얘기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환원은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유권 하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갑이 이것을 을로부터 돌려받아서 갖고 있다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양도했을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팔은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득했을 때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취득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갑이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초에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이건데 언제 나온다고요? 당초 취득일이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돌아온 싱글 얘기해 드렸어요. 돌싱 한 번 잘못 갔던 오해 격사는 내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초 취득입니다. 당초 취득. 예? 자, 그 얘기, 돌싱 얘기 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11번 그래서요. X입니다. 당초 취득입니다. 그 자산 당초 취득입니다. 12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수용으로 인해서 양도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수용은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중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이고. 다만 12번에 동그라미 2번.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맞습니다. 자,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어떤 사람하고 서로 소송 중이면 자, 누구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공탁한 날 아닙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판결 확정일. 자, 12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도 5, 2번도 5입니다. 13번 보시면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취득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건축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냐? 사용승인서 교부입니다.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고 양도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용을 했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일 중 빠른 날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28회 때 나왔지만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건물 지어놓고 지가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29회 때 나왔던 거 29회에서 사실상 사용일. 무허가 건축물은 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최근에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는 임시 사용 추후 나중에 추후 임시 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을 임시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을 그랬는데 아니고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14번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포함과 법령에 전한 일정 면적의 부수토지 양도를 위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고가주택 제외지 여러분들.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포함제에 나오면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하고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 아셨죠? 네. 그래서 고가주택 제외입니다. 1세대 비과세에서요. 1세대 1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 양도량 수익을 비과세하는데 그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자, 29페이지 15번을 보시면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한다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우리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항상 주의할 게 어떤 주택을 먼저 한다느냐. 어떤 주택을 먼저 한다야 돼? 일반 주택을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일반 주택을 먼저 한다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한다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15번 X고요. 16번 강원도 원주시에 1년 보유 10개월 거주한 1세대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편,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로 수원시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우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인데 이때 1년 이상 보유했어요. 10개월 거주하던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편, 자, 사업상형편 안 되고, 근무상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때 비과세입니다. 이거 나오면 꼭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1년 이상을 거주했다 그러면 이 강원도 원주시 1세대 주택은 1년밖에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0개월 거주니까 비과세 못 받아요. 항상 1년 이상 거주 꼭 확인하고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업상 형편은 안 돼요. 17번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외에 거주택을 일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X입니다. 요거 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특례는 특이하게도 반드시 얘는 2년 거주, 조정대상 지역 여부 관계없이 2년 거주를 해야지만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그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예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틀렸어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조정상적 관계없이요. 그래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틀렸고 1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 건물, 무엇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냐면 이건 제가 알려드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업계약서나 다른 계약서 썼죠?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계산한 산출세액과 예를 들어 3천이라고 할게요.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하고 양도세 계산해 본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에요. 이것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 5천, 실지 거래한 가액이 3억 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5천. 중에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자, 그래서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 적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그냥 비과세 배제하고 다시 계산해서 3천만 원으로 그냥 부과하면 되는데 산출세액 3천만 원으로 그냥 부과하면 되는데 왜 차액과 비교하냐면 업계약서나 다른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만 원 썼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3천만 원에 대해서 다 부과한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거를 차액과 비교해서 이렇게 둘 중 적은 금액을 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세액이 이 사람이 원래는 양도세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했으니까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3천만 원이 원래 그 산출세액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비과세 받을 세액이 3천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둘 중 적은 금액 3천을 빼요. 그러면 0.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비과세 받을 세액이 0원이니까 비과세 받을 세액이 0원이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 받을 세액이 없어요. 비과세 받을 세액이 없으니까 그냥 3천만 원 전체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차액과 비교해서 차액이 얼마 안 되면 그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만약에 3천만 원이 원래 과세가 되는 건데 즉 그래서 3천만 원을 원래 비과세 받을 금액인데 이 3천만 원이 과세가 된다는 것은 3천만 원이 원래 비과세 받을 세액이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차액하고 비교했더니 뭐 2천을 뺀다 적은 금액이 그럴 때는 이제 차액이 2천밖에 안 됐다 그렇잖아요. 아까 지금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고 만약에 매매계약서에 적은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만약에 3억 죄송합니다. 이거 3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실지 거래한 가액이 3억 원. 그러면 허위계약서 작성했죠? 업계약서 썼어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얼마입니까? 2천. 차액이 2천이고 그러면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과세 차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비과세 받을 금액이 3천인데 여기서 2천을 빼니까 얼마예요? 1천만 원만 과세가 된다. 자, 1천만 원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그랬으니까 둘 중 적은 금액을 빼니까 1천만 원만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를 얼마 많이 안 썼을 때는 이렇게 1천만 원만 과세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를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2천만 원밖에 안 썼는데 3천 전체 과세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액이 크지 않으니까 자, 요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만 과세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처럼 비과세 만약에 둘 중 적은 금액이 지금 여기 적은 차액이 만약에 5천이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둘 중 적은 거 3천을 빼니까 비과세 받을 세액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세액이 없으니까 3천만 원 전체를 과세한다 그런 얘기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딴 거 없어요.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는 거 적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이것만 기억하면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18번은 몇 번입니까? 3번 정답이고
19번 봅니다. 양가로 1번에 1세대 주택으로서 보유기한이 2년, 비거주자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됐을 때는 몇 년?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정 여부가 안 나와 있을 때는 1세대 주택 비과세는 빠져나요. 보유기한이 2년이고 그 다음에 비거주가 거주로 전환될 때 몇 년 보유해야 되고 3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양가로 2번이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공고를 이주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한이 2년이고 비거주자가 거주로 전환될 때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그 보유기한 중 거주기한이 몇 년?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한 중에 몇 년?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지. 2년 거주. 2년 거주기한 2년. 거주기한 2년이고요. 양가로 3번 봅니다. 다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한 계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외에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한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주택자는 이제 다주택자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한 계산할 때 다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한 계산할 때 이것도 지워야 되겠다. 자, 다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한 계산할 때 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아니다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 같은 그 특례가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럴 때는 A주택 만약에 B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A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아니구나. B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주택을 양도할 때는 B주택을 만약에 2021년 5월 달에 양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2021년 5월 달에 양도를 하면 원래 이 주택이 만약에 15년에 취득을 했어도 2015년에 취득을 했어도 여기에 이제 자 2015년에 취득했고 요거는 2016년에 취득을 했고요. 16년이면 안 되겠구나. 2015년에 같은 연도에 취득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럴 때는 이 A주택 2015년에 취득했을 때 원래는 지금 같으면 이걸 2021년 6월 달에 양도를 하더라도 이걸 종전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 그러니까 2021년 5월 이때부터 보유기한이 몇 년이어야 돼요? 이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 돼요. 이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지 이 A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6월 달에 양도했다? 그러면 과세입니다, 이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몇 년? 2년을 보유해야 한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억번으로 올라갑니다. 29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기억번. 소득세법 근데 시행령 155조가 뭐냐면 1세대 2주택 특례예요. 우리가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부양을 위한 거,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같은 그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거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때 제외한다는 것은 그때는 이제 종전 2주택 원래 취득한 때부터 보유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식 2주택이 된 경우는 물론 제외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또 종전처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따진다 그런 얘기고.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다주택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한 2년 계산한다는 거. 물론 예외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이요.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 아님 그랬습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일식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상이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
1년 인터벌이 있어야 돼요.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주택 양도를 봅니다. 1식 2주택 일반적으로 몇 년 내 양도하면 돼? 3년. 근데 다만 종전주택이 조정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몇 년 내?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세대 전원 이사를 와야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에 1세대주택 양도를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1년 내요. 하나라도 조정상 지역에 있지 않으면은 그럴 때는 이제 3년 내 양도고요. 자, 요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30페이지 보시니까요. 30페이지 1세대 2주택 특례 비교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니까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은요. 종전주택 취득 후, 자, 몇 년이요? 1년 경과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둘 다 정상적이 있을 때 몇 년 내? 1년 내.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신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노부모 동거공양으로 위해서 우리가 학가했을 때는 학가한 날부터 몇 년 내?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봅니다. 꼭 부모주택 먼저 양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역시 5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보고,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보유권 등을 갖춰야 되고요. 수도권 밖의 주택 특례. 이건 뭐냐면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용평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그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용평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특례요. 농어촌 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역시 이것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농어촌 주택은 원래 양도시기 제한 없는데, 다만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귀농주택의 자체 요건이 복잡해요. 우리 요약지 같은 데나 기본서 보면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귀농주택은요.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자, 몇 년 내 양도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이런 것들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 없어요. 근데 아까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나왔었죠? 또 등록 문화주택이나 이런 것들 다 농어촌 주택 특례나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이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 역시 얘는 어떤 걸 먼저 양도하냐면 거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장기 임대주택이나 등록 문화주택,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되고요. 특이하게도 얘는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보유기한 중에 몇 년 거주까지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요.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런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건설임대주택 특례요. 이거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일 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건설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인데 이게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요. 자, 그랬을 때 건설임대주택을 이 시점에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샀고요. 취득했고 얼마 있다가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따져요. 2년 미만 보유였어요. 보유기간이. 그런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자,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거주기간 5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 및 부소지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당했다. 내가 뭐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요? 당연히 보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요거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입니다. 3번 해외 이주로 세대전을 출국했을 때는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몇 년 내?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부터 양도해보고 반드시 해외 이주나 국외 출국 나오면 출국일부터 2년 내 팔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틀려요. 4번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편으로 해외 출국했을 때 역시 출국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1년 이상 아까 나왔었죠? 거주하던 주택을 아까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면 비과세 못 받잖아요.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편, 사업상편 안 돼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기타 불기한세를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전할 때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한 계산입니다. 소실독의 노후동으로 인해서 멸실됐다. 그래서 주택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럴 때는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보유하는 통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2년 보유한 계산할 때 통산하지 않습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보유하는 통산하지만 공사기간 통산 안 하고. 예규 내용인데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해서 주택법이나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우리 집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공사하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적어서 공사기간도 통산합니다. 이거는 2년 보유한 따질 때, 일쓸 때 비과세 2년 보유한 계산할 때. 20번 봅니다. 적격 증빙 등 그래서요. 1번에 보니까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 계좌 이체 등에서 확인될 때 요거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납부 용승이 없어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고. 자, 이제 07번 테마 양도소득세 이익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 어려운 내용들이 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또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고기 한번 드시고 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시험 당일날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베개만 되면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일 시험이든 뭐든 그냥 베개만 되면 자는 사람도 있죠.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밤에 그냥 뒤척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다가 쾌한 얼굴로 아침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수강생분은 거의 잠을 못 자고 막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억지로 잠을 자려고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원래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적당히 뭐 잠이 안 오면 또 계속 뭐 누워 있을 수는 없고 뭘 좀 보다가 이제 이렇게 좀 잠을 자도 되고, 어떻든 간에 잠을 좀 잘 자야지 컨디션이 좋아야지 뇌가 회전을 잘 하는데요. 그래야지 장기적인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잠을 잘 자야지.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단기 기억만 생각나고 예전에 봤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뭐 샤워를 하고 미지근한 온수로 뭐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상태로 뭐 어쩌고 뭐 우유를 먹어라, 뭐 우유를 데워서 먹어라,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어떡하냐 뭐 저 어떤 사람들은 잠 안 오니까 술 한 잔 먹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음날 머리가 아프겠죠? 수면제 먹고 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아닌데 다음날 머리가 아프니까 그런 것들은 갑자기 조심하고, 하여튼 평상시에 리듬을 이제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갑자기면 밤 뭐 12시에는 자까지는 잠을 자는 그 습관을 계속 들이시고, 낮잠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시고, 그래가지고 낮잠을 안 자고, 그래서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좀 주의하고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 습관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하는 게 제일 좋고, 나는 잠이 안 와가지고 술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뭐 그 와인이나 그 다음에 막 술이 약한 사람 와인도 조금 괜찮겠죠. 뭐 어떤 잠을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샤워한 상태에서 뭐 그런 거는, 아니면 뭐 소주 같은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독주,
그 뭐 양주나 이렇게 독주, 물론 자기 주량에 맞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거 이렇게 한두 잔 이렇게 먹으면 먹고서 이렇게 좀 잠을 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건 최악의 방법이고 최후의 수단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리듬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07번 양도세 이익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입니다. 먼저 고급 선박, 고급주택, 고가주택 비교인데 고급 선박은 시가 순액 얼마요? 취득세, 우리 지방세에서 살성재산에 해당하잖아요.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지방세에서 살성재산에 해당하는 고급 선박. 시가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합니다. 취득세에서 고급 주택이요. 취득세만 중과세인데 시가 순액 취득당 시가 순액이 6억이었다가 올해 얼마나 바뀌었어요? 9억 원 초과로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가액 요건이고 취득당 시가 순액 9억 초과. 양도세,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 및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 9억 초과노트이고 작년에 이거 기준시가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부동산 임대배에서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 비과세 배제될 때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개실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0일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9억 초과노트이고 꼭 비교합니다. 2번에 양가로 1번 1세대 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 등기됐고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책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배제한다. X입니다. 자, 고가주택은 여러분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가 됩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권을 충족했어도 과세예요. 비과세한다면 틀리고 무조건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그런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이 고가주택이요. 자, 비과세 배제되고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문제는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권을 갖췄을 때 비과세를 준다는 거. 그래서 고가주택이요.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 양도책 전액 과세한다 틀려요.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전액 비과세한다 틀려요. 고가주택은 과세니까. 자, 이거 꼭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에서 양가로 1번 전액 양도책 전액 비과세 배제한다 틀렸습니다. 요거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X고 양가로 2번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 금액 계산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안분 계산해요.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등재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장기 보유등재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등재는 일반적인 장기 보유등재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양가로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겸용주택인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양도세 겸용주택 외웠잖아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요. 세목별 종합에서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맞죠, 여러분들? 예. 3번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X입니다. 뭐가 불분명한지 잘 봐요. 지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 안 되니까 그 불분명하니까 매감기입니다. 환산취득가액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매감기지.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가 매감한기지. 네. 자, 그래서 이거 4번 X입니다. 환산취득가액 때문에 틀렸고요. 5번부터는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게 쭉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은 거 딱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자꾸 봐가지고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번에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거 이거 포함합니다. 거래 대금이 10억인데 10년 후에 지급하기로 할 때 10년 후에도 10억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갖게 주려고 하니까 1 플러스 아래 1년 뭐 N년 해가지고 이자 붙이잖아요. 이거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서 다시 납부한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세에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세도 요거 환급 못 받으니까 포함하고요. 니은번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형이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동생 1억짜리 부동산을 형이 1억 5천에 취득했을 때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기억번은 포함하고 니은번은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하면 O, 포함하지 않으면 X요. 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해줘야 해요. 형이 시가 1억짜리를 동생 1억짜리 부동산을 형이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은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하니까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니은번 X입니다. 시가초과액 포함하지 않아요. X고. 디귿번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공증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같은 양도 직접 비용. O 포함하고. 니을번 도장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에 X입니다.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품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거지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미음번이요. 미음번 방, 거실, 확장 공사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샤시 설치 비용, 방, 거실 확장 공사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죠? 오. 미음번 5. 비읍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소개비. 오 포함합니다. 취득 관련한 조세 포함하죠? 또 부대 비용 포함합니다. 시읍번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요? 필요비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X. 이응번 이사 비용 등 양도 간접 비용 및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예? 요거 이응번은 이사 비용이나 양도 간접 비용 같은 거,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이런 것들은 X입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지읒번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O 포함합니다. 기납부한 상속세 X입니다. 자, 예전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는 이번에 필요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키읔번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포함합니다. 5. 거래 대금이 3억인데 야 대금을 4년 동안 나눠내자. 이자 15% 붙이자. 이런 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키읔번 포함. 5. 근데 티읕번하고 비교합니다. 주택 구입 시 여러분 집 살 때 대출금이자 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X입니다. 이거 지연이자 연체이자 주택 구입 대출금이자는 X고요. 피읍번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산입된 소송 화해 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 등의 금액은 이중공제 방지원칙 그 옆에다 써놓아야죠.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비 산입한 것은 소송화 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 필요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거 X입니다. 포함하지 않고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희읍번 지적재해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 취득가에 포함합니까? X입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측량을 다시 했잖아요. 우리가 지적재해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 토지는 변동이 없고요. 그 공부상 면적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냥 토지 뺏어가지고 막 주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면적이 증가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합니다. 이때 자, 이 조정 부담,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 들어간 비용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금, 면적이 증가돼서 이거 징수당한 조정금은 필요금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비과세에서 나온 것이 지적재해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하고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고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이거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양가로 2번 필요경비에서
동그라미 1번 증여세는 원칙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상속세처럼. 다만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금 포함하는데 단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는데 이미 공제받았잖아요. 부가세 계산할 때. 그래서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금 포함하지 않고. 양가로 3번입니다.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활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우리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들어간 이 소송 활비용 있죠? 이런 건 포함합니다.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요. 맞습니다. 이거 눈에 익혀 두시고. 자, 그리고 6번인데요. 6번 문제부터 그러면 또 다시 또 잠시 쉬었다가 또 6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